안녕하세요. 직화구의 송송영입니다. 직장인의 화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직화구의 오늘은 인천 찬사랑병원의 천영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30세 중반의 미혼남으로 벤처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처음 입사해서는 스트레스도 풀고 친목 도모를 위해 퇴근 후 가볍게 한잔을 하고 주말에는 평소 친하던 친구들과 불금을 이야기하며 술자리를 가지면서 직장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자, 대학교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한 지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회식이 아니라도 혼자서 저녁 대신 간단히 한잔을 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고 심지어 회식 후에 집에 오면 꼭 혼자서 술을 더 마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날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든 술 약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하면 오히려 술을 더 마시게 되고 그로 인해 6개월 전에는 여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지만 저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여자친구를 원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는 회식 후 집에 들어오면서 술을 사가지고 들어온 기억은 있는데 사실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소주 2병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끔 술이 덜 깬 채 출근한 적도 있지만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술을 끊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한 잔일까요? 저는 직장을 결근한 적은 없고 법적인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술 먹은 날은 일찍 깨서 더 일찍 출근을 합니다. 이래도 알코올이 문제일까요? 네, 지금 이 사연이 아주 저희가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사연이기는 해요. 저희들 얘기도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나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들은 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음주운전을 제대로 잡으려면 아침에 직장 근처에서 잡으면 아마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사실은 술 먹고 새벽까지 먹다가 정신 깨고 직장도 가고 많이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면서 아마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인데 정말 제가 알코올 중독인가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신 거에는 나는 중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전혀 직장에 지장도 받지 않고 법적인 문제도 없고 단지 여자친구들이 뭐라고 자꾸 하신다 이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먼저 답을 좀 듣고 힌트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분께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을 표현할 때는 자신의 이제 기능 또 자신의 절제력을 얘기하지만 이분이 가끔의 이제 블랙아웃도 있었고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새로 사귄 여자도 또 헤어지자고 술을 끊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분의 분명히 술은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술을 좀 끊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 이게 넌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이렇게 딱 나뉘기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질환 단계로 넘어가는 초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임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 정확한 명칭이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인데 알코올 중독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10병, 안전자리에 10병을 먹건 한두 병을 먹건 간에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몇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내가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술을 먹고 있다거나 그리고 간경화 말기까지 갔는데도 술을 먹고 있다거나 이거는 술을 먹으면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 초래된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아니면은 술만 먹으면 이제 주사가 심해가지고는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와이프한테 욕하고 이래도 가정부라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나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 기능이거든요. 아까 이분이 이제 여기서 그걸 강변을 한 건데, 네. 내가 결근을 한 적이 있냐, 뭐 술 먹고 늦은 적이 있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느냐. 근데 만약에 술을 먹고 주부가 애들을 챙기고 가정 일을 돌보는 일들을 못하기 시작하거나 직장인이 계속 결근하고 직장 생활에서 뭐 늦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유급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그 저명한 기능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유발될 때 그래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저희 병원에도 이제 그 환자분들 알코올 교육하면은 맨날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가끔 술을 먹는데 가끔? 예, 가끔. 네. 네. 가끔이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진짜 가끔 먹습니다. 먹는데 막 이렇게 교육하고 있으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술 한 잔도 먹어보시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손들고 저한테 막 따져요. 천원장 있잖아. 너 당신은 어제 새벽 1시에 술이 완전히 이게 꽐라가 돼가지고는 대리 타고 가서 내가 다 봤거든. 너는 술 먹어도 되고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막 이렇게 따지신다고. 맞는 얘기죠. 그럼 제가 되게 좀 죄송하지만 재수없는 표정으로 맞습니다. 저는 먹어도 되고 선생님들 한 방울도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 저는 새벽 1시에 대리 타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7시에 병원에 나왔거든요. 네. 나와서 회진 돌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다만 저기는 여기서 약간 아까 송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중독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의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일단은 회식을 하고 나서 그럼 되게 일반적으로는 술을 한번 우리가 어떤 날 술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나면은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네. 팀장님이 2차 가자, 3차 가자 이렇게 도망 나오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서 더 먹는다고요, 혼자서. 이거는 뭐냐? 되게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한번 술에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더 하는 게 되게 전형적이거든요. 직장에서 보시면 그런 분들 있어요. 팀장이나 이런 윗분들이 막 자기 소대원들이지 부서원들이 막 폭탄주 돌리고 막 해가지고는 소대원의 3분의 1이 전멸해서 갔어. 근데 나머지 대원을 데리고 2차 가자 그런다고. 네. 2차 가서는 또 돌리고는 또 반이 전멸했는데 그 남은 생존 병력을 가지고 또 딱 한 잔만 해서 새벽까지 이어진 경우들이 전형적인 알코올리즘 초기 증상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 먹고 피곤해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알코올리즘 환자분들은 한번 이게 파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술 먹고 싶은 부위에 이제 자극이 시작이 되면 잔들 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알코올리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이 보이는 거고 뭐 아까 필름 끊기는 문제들도 중간에 좀 있었던 네, 거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술 먹고 아침에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본인이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만성적으로 많이 먹다 보면요 수면이 되게 장애가 많이 와요. 네. 자주 깨고 자주 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일찍 깨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본인이 부지런해서 일찍 깬 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지적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서 이 문제를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것도 전 여친 플러스 새로 사귄 여친조차도 네. 야, 너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한 거는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그게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자신의 문제를 자꾸 축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해서 이렇게 부인이랑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이렇게 오시면 하루에 술 먹을 때 몇 병이나 드세요? 그러면 이제 2-3병이요. 이렇게 환자분은 얘기하는데 거기다 되게 3에서 5를 곱하면 맞거든요. 본인은 자꾸 자기 문제 축소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작 중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문제가 멀쩡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비춰지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태라면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봐요.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해서 이거는 술을 끊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뭐 조절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에 또 뭐 최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일단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서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얻으시면 이분이 계속 술을 드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또 저희 중에 누군가를 찾아와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마 상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까 천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술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잠을 잘 잔다고 하죠. 그래서 술을, 저희는 이제 저희 병원에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자려고 술을 먹는다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려고 술을 먹는 건 술에 취해야 자는 건데, 사실은 술은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잠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잠이 훨씬 더 짧아지고, 질이 떨어지고 피곤하죠. 그래서 그걸 잘 못 느끼시던 분들이 이제 불면증으로 병원에 와서 정신과 약을 드시던 분들이 가끔 술을 한잔하면 평소보다 잠이 못하다고 표현들을 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해서 자겠지만. 그래서 난 옛날에 술 먹으면 좀 잤는데 여기 와서 약을 먹고 잘 자다가 술 한 잔을 걸쳤더니 오히려 잠이 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잠을 잘 재워주는 물질이 전혀 아니라 알코올은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잠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경안정제나 그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술하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사고 되게 많이 나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연예인들의 불행한 자살 사고들 상당 부분은 평소 우울증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술을 먹고 졸피뎀이나 뭐 이런 신경안정제를 먹은 상태에서 전두엽 기능이 전두엽은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술 먹고 그런 신경안정제까지 먹으면 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하고 술은 같이 복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꼭 주변에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는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으면 간에 안 좋나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약이랑 많으니까 뭔가 알코올도 간에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술이랑 약이랑 하루 먹는다고 간이 큰 탈이 나겠어요? 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판단력의 미스나 아니면 충동성이나 이런 그런 판단력의 미스 같은 이제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의사들이 술이랑 절대로 이런 저희들이 안정제나 여러 가지 우울증 약들 같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물으세요. 술은 얼마까지 마셔도 약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거든요.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낮에 먹는 약, 낮에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저녁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경우가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수면제를 먹었는데 잠이 안 와. 그런데 전에는 자기가 술 먹고 잤다는 생각이 나니까 술을 또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잠이 잘 올 줄 알고. 아니면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머리맡에 있던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먹는 경우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 경우에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주를 한 잔을 마셨어요. 술은 안 취했고, 그리고 평소에 약을 먹고 자던 환자가 잠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저 괴롭히려고 자꾸. 네, 사실 현실에서 묻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도 맞는데 참 애매한. 그냥 양리학적으로는 맥주 한 잔 정도 가지고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임상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그 전문 용어로 왜 이디오싱크라틱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이상한 부작용이 훅 나타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네. 되도록이면 그래서 같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저도 오늘도 사실 이 질문 한 2번 정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반주 한 잔만 드세요. 재확인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곱하기 5처럼 그분은 한 잔이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정말로 술 못 먹고 딱 한 잔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술이 좀 취했다는 기분이 드시면 절대 약을 쓰지 마세요. 근데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기분 좋게 반주 한 날은 정말 맥주 한 잔만 먹고 아무런 내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드시고 주무세요 정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아주 특발적으로 그냥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같이 먹어도 됩니다. 안전한 어느 용량을 지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늘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랑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중에 누굴 찾아와서 술도 끊으시고 아니면 세 번째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쯤 누군가 또 좋은 결론 맺으시길 빌겠습니다.